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멜레온 효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왠지 모르게 끌리는 사람 있죠? 뭔가 엄청나게 똑똑하거나 이쁜 건 아닌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혹은 저 사람이 저렇게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을 만난다고 저 둘은 어떻게 사귀게 되었을까 와 같이 미스테리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부분 그런 커플한테 물어보게 되면은 대화가 잘 통해서 사귀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놈의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은 어떤 신호를 가지고 사람들이 대화가 잘 통하고 이 사람은 나와 맞다 고 생각하게 될까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특정 행동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사서 대화가 잘 통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번 영상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카멜레온 효과를 오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멜레온 효과는 카멜레온이 주위 환경에 따라서 색을 변화하는 것처럼 타인의 행동을 모방하거나 따라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끝말을 되짚어서 따라하는 백트래킹, 상대방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는 것을 소셜 튜닝이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카멜레온 효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호감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카멜레온 효과가 나오냐고요? 이런 카멜레온 효과는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 태도, 언어 등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지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행하기 때문에 모방을 하는 사람도 모방을 받는 사람도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뿐이죠.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흔히 애들 앞에서는 함부로 욕하거나 행동 처신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 들은 적 있으시죠? 아이들이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호감과 신뢰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부모를 따라서 욕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행동 그 자체보다는 그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 이유가 좀 더 클 수 있어요. 행위 자체보다는 그 의도가 부모와 소통하는 하나의 의사소통의 방식일 뿐인 거죠.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면 우리는 어떤 이점을 얻게 될까요? 바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호감도와 연민이죠.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그 효과는 강력합니다. 특히 자기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지금 있다면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요. 카멜레온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존 바 교수는 하나의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었고 어떤 간단한 과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에서는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실험 조교가 상대방의 행동을 은근슬쩍 조심스럽게 따라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나머지 집단은 조교가 평소대로 과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실험 참가자들한테 과제를 하는 동안에 같이 대화를 했던 파트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실험 참가자들은 이 사람이 조교라는 것을 몰랐고 같이 실험을 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물어보았는데 첫 번째는 그 조교와 대화가 얼마나 잘 통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교의 호감은 어느 정도인지 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 단지 행동을 따라했을 뿐인데도 결과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실험 결과 조교가 참가자의 행동을 따라했을 때 조교에 대한 호감도는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또한 대화가 얼마나 잘 통했는지에 대해서도 조교가 행동을 따라한 경우에는 10점 정도가 더 높았는데요. 단지 2.7%의 참가자만이 실험 조교가 자신의 행동을 따라했다 라는 사실을 인지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따라했는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존 바 교수의 실험에 의해서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는 카멜레온 효과는 상대방의 호감과 상대방과 대화가 잘 통한다 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들게 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죠. 그렇다면 카멜레온 효과로는 단지 호감도만 오를까요? 아닙니다. 카멜레온 효과로는 단순히 호감만 오르는 게 아니라 동정심과 이타심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69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행동의 동기화를 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집단은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는 동기화 조건을 제시하였고 다른 집단은 동기화를 경험하지 않는 조건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화라는 것은 같은 리듬에 대해서 손을 두드리거나 같은 음악을 듣거나 어떤 특정한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였고요. 동기화를 경험한 집단은 실험 조교가 같이 공범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동기화 행동을 끝낸 다음에 실험 참가자한테 과제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주게 되었는데요. 그 두 개의 과제는 그린 태스크, 레드 태스크라고 각각 불렸습니다. 첫 번째로 그린 태스크는 10분 정도가 걸리고 짧은 설문조사로 된 과제였고요.
두 번째로 레드 태스크는 45분 정도가 걸리고 어려운 논리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과제였습니다. 실험을 참가한 사람한테 선택의 우선권을 주었고, 그리고 같이 실험을 했던 사람, 실험 조기였던 사람한테는 그 사실을 내가 어떤 과제를 먼저 골랐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실험 참가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그 실험 조교, 같이 실험을 진행했던 파트너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이죠. 물론 심리학 실험이 다 그렇듯이 다 짜고 친 판이라서 실험 참가자는 실제로는 한 명이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실험 참가자가 쉬운 과제를 하든 어려운 과제를 하든 상대방한테는, 실험을 같이 참가했던 상대방한테는 그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안전하게 내가 무엇을 할지만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실험은 실험 참가자가 내가 편하겠다고 그린 태스크를 선택하냐, 아니면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레드 태스크를 선택하고 나머지 실험 파트너가 그린 태스크를 선택하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었죠. 실험 결과 동기화를 하였던 집단, 같은 행동을 반복했던 집단은 동기화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더 기꺼이 레드 태스크를 하려고 했습니다. 더 어려운 일을 기꺼이 맡으려고 하였죠. 서로의 동작과 감정을 맞추는 경험은 더 많은 동정심을 느끼게 하고 더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죠. 그렇다면 상대방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통해서 호감도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기꺼이 도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응을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반응하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은 비록 상대방은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나와 비슷한 사람 같고 잘 통하는 사람 같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호감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은 상대방의 호감을 얻고 상대방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 더 쉬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카멜레온 효과이고, 왠지 모르게 우리 주위에서 끌리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의 비밀이 바로 이거인 거죠. 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카멜레온 효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 또한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단순히 카멜레온 효과는 상대방의 호감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도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카멜레온 효과는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감을 강화시키기도 하고요, 조직 내에서 사회적인 불화를 줄이기도 하고 조화로운 그룹의 상호작용을 돕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해 보세요. 물론 당장 뚝딱거리면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은근슬쩍 상대방의 자세나 행동 패턴들을 모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놓고 따라하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비호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걸 밝혀낸 심리학 논문도 존재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카멜레온 효과를 통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따라해야 할까요? 흔히 얼굴 표정, 악센트, 목소리 높낮이, 톤 등을 따라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타인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미러 와이즈 방식입니다. 미러 와이즈란 상대방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말 그대로 미러 와이즈라서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왼손에 턱을 괴면은 나는 오른손으로 턱을 괴야 되고요. 똑같이 왼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보는 기준에서 거울처럼 느껴지게 해야 돼요. 간단히 상대방의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동일시와 반복입니다. 만일 상대를 마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미 낮은 수준으로 동기화가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화의 수준을 높인다면 상대방의 호감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간단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대표적으로 걷는 거죠. 그리고 같은 리듬을 타는 것이죠. 연인들이 이유 없이 산책하면서 걷거나 굳이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귀를 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런 간단하면서 반복적인 행동들은 서로 간의 호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굳이 걷거나 음악을 듣는 것 뿐만이 아니라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다면 효과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과 더 동기화가 되고 호감이 오를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카멜레온 효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닮으면 좋아지고 좋아지면 더 닮는다. 따라서 잘 보일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굳어버리거나 아니면 평소에 자신이 나오지 않는다, 혹은 잘 보일 자신이 없다 하면은 상대방의 행동을 그냥 따라해 보세요.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하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따라하는 것은 잘 보이는 것보다도 난이도는 쉬우면서 호감을 사기에는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내 긴장감을 줄여주면서 상대방의 호감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설령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들킨다고 할지라도 이 신호 자체가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 라는 자연스러운 신호로 전달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한다고 해서 잃을 건 없어요. 설령 따라하는 의도가 들킨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귀엽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이미 나를 좋아하지 않고 비호감이라면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혹시 상대방이 불쾌할까? 라는 것을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명심하면 됩니다. 상대방을 속이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기만 행위만 없다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진 않아요. 사람의 촉이라는 게 정말 날카로운 게,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려는 것을 잘 못 느껴도 이 사람이 나한테 위해를 가하고 나를 맘대로 조정하려고 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기가 막히게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 호감을 보이려는 행동이 기만 행위로만 넘어가지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